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이번에도 사업자 등록이 없는 분들이 이제 막 위탁 판매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그냥 해볼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 없이 상품 등록부터 판매까지 하는 전체 과정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 없이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는 것까지 따라 해보셨죠? 따라하지 않으셨다면 지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 스토어까지 가입을 했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 나만의 가게가 생겼으니까 내 가게에 물건을 까는 일이겠죠. 상품을 등록하는 거죠. 상품을 하나 둘 등록하다 보면 말도 안 되게 팔립니다. 정말이에요. 안 믿기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카페만 보셔도 하루에 몇 개씩 등록했는데 팔려버렸어요, 이런 글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분명히 증거 자료가 될 테니까 믿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천유닷컴 제품을 한번 판매를 진행해 볼 거고요. 천유닷컴은 제가 알기로도 제가 시작하기보다도 더 오래된 회사라서 한번 대표님을 만나 뵙고 싶기도 한 그런 도매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천유닷컴 지난번에도 하셨고 이번에도 하셨잖아요. 네. 여기도 뭔가 가입을 유도하면 뭐 추천인 이들을 보신다거나 레퍼럴이 있어서 여기만 추천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아는 회사인가요? 알고 싶은 회사 대표님 꼭 좀 주시면 더 노력해. 농담이고, 저랑은 전혀 관계없고 천유닷컴 부산에 있는 회사 주소만 알고 있고 꽤 역사가 깊은 곳으로 알고 있고, 이제 문구나 펜시 전문 업체로 알고 있고, 역사가 깊다 보니까 망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솔직하게.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사업자 등록 없이 가입부터 판매를 예비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가능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정말 잘 해놓은 거죠. 이제 천유 입장에서는 사업자 등록 없이도 이제 막 진입도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이죠. 뭐 매출 구간별로 준비할 때는 사업자 등록이 있을 때는 또 다른 곳으로 해볼 테니까 편하게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천유닷컴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 뜹니다. 보시면 이렇게 뜨고요. 회원 등록을 누르시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업자 회원 등록, 예비 사업자 회원 등록.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예비 사업자죠. 왜냐면 되겠다 싶으면 솔직하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요. 블로그도 똑같죠. 이제 되겠다 싶으면 사업자 등록하는 건 똑같으니까. 하지만 아직 저를 의심한다거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예비 사업자 회원 등록이 있는 곳이니까 요거를 클릭하셔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을 때는 예비 사업자 회원 등록을 클릭하셔가지고 이름 민군, 뭐 아이디 민군, 이런 식으로 비번 민군, 전화번호 010 따따따따 뭐 휴대폰 번호 010 따따따따 이메일 민군. 여기서 이메일은 그 스마트 스토어 가입할 때 썼던 그 이메일을 써야 좋겠네요. 그래야 연락이 한 번에 오니. 맞습니다. 이제 업무 관련된 메일, 요것도 약간 선택은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근데 운영하시다 보면 모든 메일을 하나로 쓰면은 정말 메일함이 정신이 없거든요. 뭐 도매 사이트에서 발송되었다고 안내 메일은 사실 받기 싫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 스토어 따로, 마켓 판매자용 네이버 이메일은 따로, 그리고 도매 사이트에 등록하는 이메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 사이트 메일은 따로 둬서 뭐 회원 가입부터 주문 확인되었습니다, 발송되었습니다, 이런 거 사실 쓸데없는 거다 보니까 도매 사이트용 이메일은 저는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이제 선택이 다른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처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관도 이제 당연히 주소까지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용 약관 동의는 해 주셔야 가입이 되겠죠. 그리고 부가 정보는 도매 사이트에서 연락을 주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 SMS랑 이메일 수신 동의를 모두 다 체크하고 회원 등록하기를 누르면 회원이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물론 예비 사업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하시라고 안내 팝업이 떠요. 그래서 한번 맛보기로 해보시고 민군처럼 나는 좀 제대로 주업으로 할래, 아니면 부업으로라도 매월 몇백을 벌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자 회원 등록으로 이제 전환이나 새로 가입을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천유로 돌아가서 로그인을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로그인 되시면은 이렇게 뜨죠.
개인 회원으로 등록되셨습니다. 예비 사업자분은 추후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경우 업체 정보 수정에서 사업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신 후 1:1 문의에 글을 남겨주면 도매 회원으로 승인해 드립니다 라고 뜹니다. 그래서 조금 본격적으로 할 때는 꼭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통해서 도매 회원으로 변경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무엇을 팔아볼까요? 만약에 제가 이제 막 시작하는 셀러라면 저라면 다른 카테고리보다 베스트 카테고리를 누를 겁니다. 왜냐하면 베스트면은 야 너무 잘 팔리는 거니까 남들도 파니까 내가 올리면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더 빠르게 매출이 나는 게 베스트 제품입니다. 이제 여러 사람이 팔았을 때도 베스트니까 내가 거기 곁다리를 끼는 게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요걸 올리시면 좀 더 빠른 반응을 볼 수 있어요. 같은 제품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공을 하다 보니까 키워드가 다르죠. 그러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믿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베스트 제품 중에서는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다 잘 나간다는 거니까 보시고 저는 한번 쭉 둘러보고 짱구 밴드가 딱 기억에 남네요. 짱구 밴드가 기억에 남으니까 3등에 있는 짱구 밴드를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일반 밴드긴 한데 캐릭터가 있는 짱구 밴드예요. 그리고 짱구라는 것도 보시면 이렇게 확실히 저작권이 있는 정품이면 쓰셔도 됩니다. 당연히 짝퉁인데 짱구라고 쓰면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 천유면은 사실 뭐 짝퉁을 팔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도매 사이트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쵸, 이렇게 독점 판매권까지 대원 미디어 제품이 확실하니까 이 제품을 팔아보겠습니다. 짱구 밴드 등록해 볼게요. 짱구는 정말 오래간의 캐릭터 같습니다. 등록을 하려면 지난번에 가입한 스마트 스토어로 돌아가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페이지에서 등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부터 등록을 해야겠죠. 카테고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밴드를 검색할 거잖아요. 미리 짱구 밴드 비슷한 제품이 많이 나오긴 할 거예요. 지금 1페이지에 보시면 구급 응급용품에 대부분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데 내가 나는 이거는 정확하게 밴드니까 밴드라는 카테고리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다고 치면 그리로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카테고리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료인 그냥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써볼게요. 셀러그램 해서 밴드, 그냥 밴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근데 밴드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려는 요 밴드가 의약 외품으로서 이제 상처 났을 때 붙이는 밴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 카테고리가 가장 맞겠죠. 실제로 짱구 밴드 검색했을 때도 요게 나오고요. 그래서 구급 응급용품으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여기에 지우시고 구급 응급용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품명입니다. 상품명 같은 경우 저는 제일 앞에 제 브랜드를 넣고 있는데 브랜드는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최대한 제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민군이란 브랜드를 넣을 거고 보시면은 얘가 짱구는 못 말려 짱구 밴드 표준형 15매예요.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품명을 똑같이 쓰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똑같이 넣으면 묶일 확률도 높고 다른 셀러랑 이제 큰 차별화가 없는 것 같아서 최대한 기존과는 다르게 넣으려고 하거든요. 짱구 밴드로 우선은 키워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돌아가서 짱구 밴드 보면은 데일 밴드는 넣으면 안 되는 키워드입니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제품은 데일 밴드가 아닌데 데일 밴드를 쓴다거나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브랜드인데 브랜드 키워드를 넣으면 문제가 되니까 뭔가 이상하다, 애매하다 싶은 건 차라리 빼세요. 뭔가 고민된다 싶은 건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아도 우린 상품은 굉장히 많으니까 이 나온 키워드 중에서 어떤 걸 넣을지 한번 보는 거죠. 못 말려, 짱구는 못 말려, 발그레는 브랜드인가 봐요. 유아 어린이. 딱 봐도 유아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키워드들을 선택해서 취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처 밴드 좋고 키즈, 데일, 이 데일 밴드면 요 오타 키워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쉽네요. 키즈 밴드, 캐릭터 밴드, 그다음에 유아용,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쓸 수 있어서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드레싱, 습윤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밴드면은 일단은 두 가지 옵션이 있고 그림이 다르고
밴드에 대한 특별한 신축력과 접착력이 좋다 이 정도가 있고, 흡수력이 좋은 쿠션 패드 그 정도가 끝이네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상 이런 거 넣기는 실제로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까 애매하니까 전 넘어갈 거고, 답례품은 안 넣을 거고, 연고 패치 응급, 유치원 여행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행용 밴드로 분명히 찾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약통 아니고 이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거 같은 경우 태그니까 사용이 편리하고 깔끔하고 편리한 접착, 흉터 상처, 초등학생. 지금 키워드를 선택하시고 태그를 선택하고 계시는데 네. 키워드랑 태그가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상품명을 준비하고 있어서 태그는 이후에 나올 거라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분명히 입력하는 공간도 다르고 네이버에서 인식하는 것도 다릅니다. 지금은 태그 항목들이 나온 것 중에서 내 제품과 제일 유사하다, 그리고 해당이 된다라는 걸 저는 다 선택을 해주고 있어요. 흉터 제거는 안 될 것 같아서 넘어갈 거고요. 상처, 오케이. 압박분 구급함, 여드름 흉터, 붙이는 파스는 아니니까. 응급용품, 재생, 얼굴 20대, 일회용, 방수 기능이 아까 설명이 없었으니까 넘어갈게요. 30대 영성, 10대 명예수술 국산인가? 국산. 제조사 원산지가 안 써있나? 원산지가 안 써있으면 어지간하면 사실 중국산이긴 한데 안 써있으면 사실 국산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원산지 코리아. 이거 한국산이네요. 오케이. 국산. 피부 트러블에 쓸 수 있을 트러블, 편리한, 이렇게 해당되는 걸 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뽑은 태그는 일단 조금 뒤로 넘어두고 뽑은 키워드들로 상품명을 꾸려볼게요. 유아, 어린이 퀴즈, 상처밴드, 키즈밴드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약간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저는 구성하는 편이고, 최대한 많은 키워드가 결합이 되도록 하는 편입니다. 한번 이거를 상품명에 먼저 붙여 넣어 볼 거고,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한번 볼 거고, 지금 글자 수가 보시면은 37자에서 100자, 최대 100자인데 제가 37자까지만 했어요. 100자인데 너 왜 이렇게 적게 넣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떼는 얘기를 살짝 드리자면 제가 시작했을 때는 길면 길수록 좋았어요. 키워드를 막 쏟아부으면 좋았는데, 요즘은 모바일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상품명이 긴 것들을 마켓에서 상위 노출을 잘 안 시켜줍니다. 정확하게 35자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냥 한 35자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거든요.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35자를 넘으면 조금 간당간당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35자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키워드가 결합이 되도록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조금 더 빨리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유아, 어린이, 키즈, 상처 밴드니까 상처 키즈 밴드로, 키즈가 앞에 있으니까 빼고, 상처 키즈 밴드가 중복이니까 빼고, 상처 캐릭터 밴드가 여기도 있으니까 빼고, 유아용 어린이집, 저라면 딱 요 정도 해서, 혹시 모르니까 여기 나온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 있죠? 꼭 한번 눌러보세요. 띄어쓰기 연속 사용, 이렇게 에러가 뜨면 꼭 고쳐주셔야 돼요. 띄어쓰기를 제가 분명히 2번을 썼나봐요. 한 칸. 여기네요. 하나로 줄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에서는 체크 항목에 맞게 잘 입력되었습니다. 이게 먼저 보여야 돼요. 물론 이게 보인다고 완벽한 상품명은 아닙니다. 아까 말한 정말 디테일한 로직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길이를 일단은 처음 시작이니까 35자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걸 기준으로 등록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라면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캐릭터 밴드, 유아용 밴드 이렇게 골고루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로직을 말씀하셨는데 네. 로직은 저희 로직연구소 영상들 보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로직연구소는 정말 꿀팁인데 많이 안 봐서 조만간 사라질 수 있으니 꼭 빨리 찾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나중에 되시면 로직연구소가 다예요. 그것만 알면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라서 사라지기 전에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링크는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판매가입니다. 자, 이제 이 제품이 얼마일까? 내가 살 때 1,200원이고 소비자가가 1,500원이에요. 그럼 저도 그럼 똑같이 저는 그럼 조금 더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 1,900원으로 팔아보겠습니다. 1,900원을 파는데 실제로 최종 결제가 1,900원으로 할 거고 저는 그걸 2,900원으로 해놓고 할인을 1,000원 줘볼게요. 요 할인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한다고 해서 노출도가 막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는 사람, 소비자 심리적으로 뭔가 깎아준다, 이런 심리적인 역할이 있어서 기왕이면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은 1,900원을 결제할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캐릭터 용품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방구나, 문방구 이제 사라졌나? 다이소나 예전 이런 걸 사보셨으면 문구류에는 대부분 사라졌긴 한데 소비자가가 아직도 나와 있는 제품들이 꽤 많아요. 원래는 이제 가격 정찰제가 사라졌다 보니까 없어져야 맞는데 문구 쪽에는 많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이거 제품이 1,500원 적혀있는데 왜 1,900원에 파냐, 이런 클레임이 가끔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거 나중 얘기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땐 그냥 1,500원에서 실제 판매가 차액을 입금해주고 마무리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는 마진을 챙겨가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1,900원으로 등록을 할 거고요. 판매 기간은 당연히 설정 안함이죠. 설정 안함을 해야 계속 판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과세 상품이니까 과세 상품으로 선택을 할 거고, 여기서 조금 설명드리면 면세 상품, 영세 상품이 있잖아요. 영세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이고 해외에서 뭐 구매 대행을 한다거나 이런 제품들일 거고, 면세 제품은 이제 먹는 주로 식품이라던가 여성용품 이렇게 품목들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류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 판매하는 제품 중에는 이제 먹는 것 빼고는 대부분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 선택해 주시면 되고, 네이버 풀필먼트는 저희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이버 풀필먼트라는 것은 네이버와 협력된 3PL 창고, 3PL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돈 주고 내가 내 창고를 대신해서 내 물건들을 대신 보관해주고 대신 발송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나중에 되시면 한번 써봄직합니다. 이걸로 물건 넣으면 조금 더 노출이 잘 되니까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저희는 자본도 부족하고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풀필먼트는 설정 안함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재고 수량입니다. 재고 수량은 그냥 무한으로 99999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뭐 정확하게 넣어준 게 당연히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스마트 스토어만 할 건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도매 사이트의 재고를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소비자들이 언제든 구매만 할 수 있게 최대치로 넣어주시면 되고, 옵션 같은 경우는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두 개가 있었죠. 떡잎 방범대 장난감 상자 두 개 있었는데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조합형이고 디자인으로 하고 떡잎 방범대 하나가 있었고 장난감 상자, 이렇게 해서 옵션으로 옵션 목록으로 적용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옵션 추가금이 없죠. 그대로니까 그대로 영원으로 둘 거고, 재고 수량도 99999 하고 선택 항목 일괄 수정 이렇게 해주시면 판매 상태가 판매 중으로 꼭 박혀야 돼요. 그래야 판매가 실제로 되다 보니까 보시면 9999 됐죠? 이렇게 하고 판매 중으로 바뀐 걸 보시고, 만약에 옵션 추가 금액이 있으면 옵션 가에도 더해줘야죠. 그리고 옵션 가격에 도매 사이트에서 옵션 가격이 100원 추가되면 저는 마진을 붙여서 좀 더 붙이셔도 됩니다. 소비자들의 심리상 이 제품을 사야겠다라고 하면은 옵션이 조금 더 나가도 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옵션가가 있을 때 마진을 좀 더 붙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입력형은 아니니까 저희는 설정 안함으로 하고 넘어갈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상품 이미지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대표 이미지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디자인을 할 줄 몰라요. 포토샵을 아직도 다루지 못하고 앞으로도 다루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포인트는 하나예요.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할 때는 기존 셀러들과 다른 이미지, 그래야만 이제 쿠팡에서건 네이버에서건 묶이지 않다 보니까 기존의 몽동 이미지를 한번 보시고 기왕이면 얘네하고 다른 걸 찾는 거죠. 한번 쭉 보고
요 부분을 써볼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저 부분하고 똑같고, 차라리 저는 요거를 요 부분이라던가 이 부분, 요 부분이 없었죠? 저 부분 괜찮네요. 저라면은 이제 가장 다른 부분, 이 부분이나 요 부분이 마음에 드니까 요거를 캡처 툴 있죠?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캡처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캡처 도구가 있어요. 새로 만들기 하신 후에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캡처를 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네, 이 부분을 저장, 바탕화면에 메인 이미지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올리느냐? 아닙니다. 꼭 다양한 툴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제일 기본 무료 프로그램인 그림판에다가 이렇게 옮긴 후에 똑같이 해보시면 돼요. 크기 조정, 그리고 픽셀을 비율 유지 체크를 없애줘야 1000이 되죠. 1000으로 바꿔주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얘를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깨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캡처하는 게 작으면 이걸 늘린 거니까 해상도가 나빠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00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1000이어야만 마켓에서 노출도 잘해주고 문제가 없는 이미지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이죠. 기억하세요. 1000 이상은 꼭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이 정책은 쭉 지속될 거라서 내가 뭘 어떻게 하던 간에 이미지가 1000이 되게끔 한다. 요게 포인트고, 저는 사실 이미지가 좀 일그러진다거나 뭐 모델 컷 같은 게 비율이 이상해져도 1000은 지킵니다. 어쨌든 노출이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0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를 닫고 이 이미지로 이제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스마트 스토어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내 사진에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다음은 추가 이미지입니다. 추가 이미지는 안 하셔도 돼요. 로직 연구소에서 많이 테스트 해봤는데 지금은 이미지가 많다고 해서 노출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는 이 짱구 밴드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고 엄청난 수익을 일으켜서 내가 이쪽 뭐 네이버 쇼핑에서 1등을 먹은 후에 이걸로 먹고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추가해야 돼요. 왜냐면 전환율이 높아지니까요. 저희는 근데 이 제품 말고도 등록할 제품이 천유만 해도 수만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물론 특정 마켓은 이미지를 많이 등록해야만 뭐 노출도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니까 스마트 스토어는 하나만 해도 됩니다. 하나만 하시고 동영상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이것만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필수라는 거 기억하시고 뭔가를 준비해야겠죠? 저는 안 합니다. 네, 이제 상품 상세 설명 단계입니다. 상세 설명은 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일절 손을 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매 사이트 제품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돌아가셔서 상품 상세 정보 및 이미지 다운로드 클릭해 보시면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상세 이미지 부분에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바로 돼요.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바탕화면에 받았으니까 스마트 에디터 원으로 작성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사진, 내 사진, 그리고 다운로드된 이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라 한 가지를 꼭 더 해주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겨가지고 셀러로서 조금 더 번거롭게 해야 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요 엑셀이 필요합니다. 엑셀을 통해서 위탁 판매 쇼핑몰 회사명, 뭐 택배사 회사명을 넣고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공유해드린 엑셀이에요. 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이제 쇼핑몰 회사명 같은 경우에 도매 사이트에서 하단으로 쭉 가셔가지고 실제 이 도매 사이트의 회사명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택배사 회사명도 이 도매 사이트에서 이용한 택배사 보시면은 천유 같은 경우는 택배사는 대한통운을 이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택배사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이미지 생성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러면 이 엑셀이 있는 경로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돼요. 이미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같이 첨부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 영상 보시고 그대로 받으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내 사진 만들어진 이미지를 첨부 하면 이렇게 첨부가 되죠. 이러면 상세 페이지 끝입니다. 여기에서 등록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러면은 상세 페이지 작성이 끝이 납니다. 다음 정보로 가보겠습니다. 상품 주요 정보입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첫 번째, 모델명. 모델명은 저는 아무거나라는 걸 원래 편집자분이 싫어하시는데 실제로 아무거나 넣었는데 남들과 이것도 저는 다른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 모델명이 무슨 제 기억이 맞다면 GD 150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걸 넣게 되면 내 제품이 어쨌든 그런 모델명하고 섞일 거잖아요. 그래서 모델명도 저는 남들하고는 다르게 민군이니까 민군 2308 이런 식으로 2023년 8월 이런 식으로 8월 8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좀 이것조차도 나중에 이걸 기준으로 묶었을 때 묶이지 않게끔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할 거고, 모델명은 사실 내 제품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브랜드 역시도, 브랜드는 지금 없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서 내 브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군이라는 브랜드로 할 거고요. 선택된 브랜드 민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체 제작 상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민군 해놓고 잠시만, 여기 민군 되어 있군요. 그리고 제조사 역시도 정확하게 여기 지금 데일미디어였나요? 그렇죠. 대원 미디어였지만 저는 이것도 민군 협력사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쿠팡 같은 데서 이제 제조사 정보까지 토대로 자꾸 묶으려고 하는 액션들이 좀 보여서 저희는 좀 피해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민군 협력사 혹은 민군 OEM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입력할 거고, 다음이 이제 상품 속성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한 카테고리는 입력할 상품 속성이 없습니다라고 떴어요. 근데 대부분의 카테고리는 입력할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밴드니까 없잖아요. 제가 카테고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실제로 이 카테고리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없애고 시계로 한번 해볼게요. 아동 시계. 임시로 시계로 잠시 바꿔봤습니다. 보시면 지금 아동시계 카테고리 맞춤형 검색 정보를 입력해 보세요 라고 떴잖아요. 이런 속성이 뜨면은 무조건 입력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 이유는 저희 로직 연구소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무조건 노출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과 맞지 않는 속성을 또 넣으면 안 되겠죠. 노출도는 올라가지만 네이버에서 이제 혼내겠죠. 제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품하고 딱 맞는 속성을 정확하게, 만약에 이 제품이 아동시계고 공용이고 연령이 7세 이상이다, 이렇게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기타적으로 이 시계 색상이 초록색이면 그린, 이런 식으로 색상들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 옵션에 다른 색도 있으면 그린, 네이비 이렇게 해주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이 속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카테고리 같은 경우 속성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되돌려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경우는 사실 없는 대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응급 다시 넘어가서 카테고리마다 입력된 속성이 다르니까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C 인증이고요. KC 인증은 당연히 KC 인증 없음 해주시면 되고, 있는 경우엔 똑같이 도매 사이트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증 정보 없으니까 원산지, 국산 사실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기타로 하신 후에 상세 설명의 표시 이렇게 그냥 해두셔도 됩니다. 국산이니까요. 어느 도에서 태어났는지까지는 이렇게만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상품 상태, 당연히 신상품이죠. 저희는 중고를 하지 않으니까요. 신상품 선택해 주시고, 맞춤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커튼, 침대 이런 것들에서 맞춤 제작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게 아니라 완성된 공산품을 판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고, 제품마다 제조일자나 유효일자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해당이 없으니까 넘어가 주시면 되고, 미성년자 구매입니다. 미성년자 구매는 성인용품이라던가 칼 이런 것들이 미성년자는 구매가 불가능하거든요.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팔 때는 불가능이지만 일반적인 제품은 가능으로 해주시면 되고, 리뷰 노출은 노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리뷰가 당연히 있으면 확실히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겠죠. 우리가 파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어지간하면 소비자분들이 후하게 리뷰를 주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그냥 기타 재화,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이렇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입력만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차피 나머지 정보는 상세 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끝이고요. 배송도 배송, 저희는 택배로 하니까 택배사 배송 여부는 배송 방법은 택배 속보 등기로 해주시면 되는데, 왜냐면 저희가 직접 배송하진 않으니까요. 택배사도 도매 사이트마다 어떤 택배사를 쓰는지, 그리고 여러 개를 쓰는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택배사는 그냥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그냥 대한통운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배송 속성도 일반 배송 오늘 출발이 있는데 저는 오늘 출발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시 주문까지 기준 시간을 정해서 그때까지는 오늘 출발이나 아이콘이 하나 더 떠요. 그러면 당연히 좀 더 소비자들이 사겠죠. 이게 물론 오늘 출발 안 하게 되면 페널티가 조금은 있지만 그 페널티보다 매출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1원 한 장 손해보기 싫으면 일반 배송을 하시는데, 그냥 저처럼 하실 분들은 오늘 출발 꼭 해주시고, 기준 시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래하는 도매 사이트 평균 제일 짧은 시간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천유 같은 경우가 보시면 여기 12시 마감이 많죠. 그래서 똑같이 요거를 12시로 맞추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12시 주문된 것까지 오늘 출발 아이콘이 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출발 가능 수량은 그냥 비워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야 무제한 모든 제품들이 오늘 출발이 되니까요. 네, 이제 묶음 배송 차례인데요. 묶음 배송은 저희가 지금 천유라는 도매 사이트 한 곳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묶음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으로 해주면 됩니다. 묶음 배송이라는 게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샀을 때 묶어서 배송할 수 있느냐인데, 저희는 어차피 주문 들어와 봤자 다 천유 주문이기 때문에 천유에서 똑같이 장바구니에 담고 하면 묶음 배송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묶음 배송 가능으로 할 거고, 다음은 상품별 배송비입니다. 배송비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 저렴해요. 1,200원이잖아요. 이거를 무료 배송할 거면 배송비를 여기 업어야 되니까, 소위 이런 표현이 맞는지 어쨌든 포함을 해야 되니까, 뭐 밴드 15매 한 통에 4,5,000원에 팔게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해도 판매가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저렴한 제품은 그냥 유료 배송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유료로 할 거고, 기본 배송비를 천유 같은 경우는 배송비가 실제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나오는지 보시면은 배송비가 2,500원이죠. 똑같이 2,500원으로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배송비에서도 수수료를 이제 뭐 쿠팡 같은 데서는 다른 마켓에서 떼가긴 하는데, 그래봤자 저희는 어쨌든 판매가가 더 높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2,500원으로 할 거예요. 물론 이것도 3,000원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남기셔도 되는데, 작은 제품이니까 저는 이걸 좀 더 어필하도록 해볼게요. 배송비가 뭐 더 비싸다고 노출도가 내려간다, 이건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할 거고, 지역별 차등 배송비는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별도 설치비 없음으로 하시면 되고, 출고지는 똑같이 처음 가입하셨을 때 주소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반품 교환 부분인데요. 반품 교환 택배사는 그냥 기본 반품 택배사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반품 배송비 같은 경우는 천유에 맞춰서 2,500원, 교환 왕복은 곱하기 2 해줘야 되니까 5,000원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천유에 맞춘 거예요. 대부분의 도매 사이트들이 천유의 제품은 아기자기한 팬시 제품이 많아서 이런 거고, 대부분 3,000원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3,000원, 6,000원이 되겠지만, 이번에는 2,500원, 5,000원으로 선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반품 택배사 한진으로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어서 주워 듣기로는 이게 고객이 만약 반품 접수를 하면 네. 한진 택배에서 자동으로 수거하러 온다고 하는데, 네네. 이거 방지하는 방법 있지 않나요? 그쵸. 방지도 자동 수거 예외 신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이버 고객센터에다가 1:1 문의 혹은 유선으로 자동 수거가 안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관련 영상을 제가 네.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영상으로도 되어 있으니까 꼭 해주시면 되고, 뭐 이건 약간 더 나간 팁이긴 한데, G마켓 옵션을 빼고는 사실 자동 수거를 다 예외 처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냥 예외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가끔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 3PL을 맡긴다거나 해서 출고지가 제품마다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네이버에서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대답을 제대로 못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 가끔 안 해줄 때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실제로 내 제품은 저쪽 창고에 맡겨놓고 제품마다도 창고가 달라,
이렇게 설명하시면 충분히 처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S 특이사항은 사실 별건 없습니다. 그냥 전화번호 넣어주고 AS 안내를,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전자상거래 규정에 따라 이렇게 입력을 하는 편입니다. 규정에 맞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특이사항은 그냥 공란으로 두시는 거고, 추가 상품은 저희 따로 막 추가 상품이 없죠. 이 제품 그대로니까 추가 상품 없는 걸로 넘어가시면 되고, 구매 혜택 조건입니다. 최소 구매 수량은 공란으로 둬야 무제한으로 살 수 있겠죠. 복수 구매 할인인데 이거 같은 경우 저는 여러 개 사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한 3개 이상 사면 한 1% 더 깎아줍시다. 이러면 그래도 마진이 좀 더 어쨌든 남으니까요. 이렇게 할 거고, 포인트 1% 정도 줍시다. 포인트 같은 경우 실제로 네이버 포인트 쌓으려고 네이버 페이 구매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가급적 주시길 추천드려요. 어차피 포인트를 1% 더 주면 마진을 더 붙이면 됩니다. 네. 무이자 할부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 건 있어요. 이건 역시도 근데 제품 가격이 비쌀수록 무이자 할부가 된다면 더 많이 사겠죠. 이 제품은 저렴하니까 사실 할부 안 할 분들이 많은데, 제품이 비싸면 저 같은 경우 뭐 11개월까지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그냥 그래도 11개월 표시를 할 거고, 사은품은 따로 없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고 빠른 배송 이렇게 입력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은품 이미지는 실제로 주는 사은품이 있다면 여기 첨부를 해야 되는데, 잘못 첨부하면 또 제재가 오거든요. 실제로 저희는 정확하고 빠른 배송이지 뭐 표시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냅두고 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걸 샀을 때 뭐 볼펜을 서비스로 준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 이미지로 올리시면 제품 페이지에서 조금 더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제품을 남들보다 좀 더 잘 팔릴 때는 사은품을 줘라, 이런 것도 전략 중에 하나지만 저희는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벤트도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노출이 더 되는 건데, 잘못 썼다가는 보시는 것처럼 판매 금지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하지 않는 이벤트는 굳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설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했던 태그가 나옵니다. 이 태그라는 게 지금은 막 검색 네이버 쇼핑에서 엄청나게 노출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검색 결과에서 스마트 블록이라고 하는 이 태그에 따라서 네이버가 특정 스마트 블록을 선택했을 때 내 제품들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신발을 검색했으면 편리한 신발이라고 막 스마트 블록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찾을 만한 긴 문구들, 편리한 신발, 뭐 굽이 높은 신발, 뭐 트렌디한 신발, 여름 장마철 신발, 이렇게 키워드들을 뽑아 놓는데, 거기에 내 제품이 들어가려면 이 태그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이버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그에 입력을 하는 게 좋은데, 태그에 아무거나 입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짱구 밴드 해보면 이렇게 입력은 돼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건 입력은 되지만 태그 사전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까 검색에서 저희가 태그를 뽑았었죠. 태그, 네, 쇼핑 태그, 사용이 편리한, 요걸 하나씩 넣어볼게요. 요걸 그냥 복사해가지고 얘를 빼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응급용품은 안 된다고 하니까 뺄 거고요. 응급용품 뺐고, 사용이 편리한을 제가 뺐다가 다시 한번 넣어보면 사용이 편리한, 보시면 이렇게 밑에 한 줄 더 나오죠. 이러면은 이미 이 형용사라던가 이 태그가 네이버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입력한 태그 오른쪽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가 나오는 게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깔끔하고 편리, 똑같이 해보면 요거 빼고 다시 깔끔하고 이렇게, 그쵸? 나온 태그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피부 트러블 일회용 국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피부 트러블 일회용 국산, 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숫자가 뜨게끔 태그를 등록하는 게 좋고,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걸 뽑고 싶으면 이렇게 툴들을 쓰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툴을 써도 되고, 뭐 네이버 쇼핑에서 직접 경쟁사 제품 태그를 참고하셔도 되고, 보시면 이것들이 다 태그 사전에 등록된 것들이거든요. 응급용품, 뭐 편리한, 이런 식으로 참고해서 저는 최대 10개 가득 채워주는 게 좋겠죠.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게 페이지 타이틀과 메타 디스크립션인데, 이건 사실
뭐 구글이나 이런 SEO 관련된 용어인데 이거는 조금이나마 실제로 도움이 뭐 객관적으로 측정된 적은 없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라고 그냥 상품명과 동일한 걸 저는 가져와서 똑같이 이렇게 붙여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이나마 검색 엔진 노출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오셨습니다. 다음은 판매자 코드인데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사실 판매를 뭐 노출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데 내가 앞으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판매자 상품 코드예요. 왜냐하면 주문이 들어왔을 땐 지금 당장은 하나니까 천유에서 상품명을 검색하면 나오겠거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저처럼 주문이 많아지면 뭐 천유 말고 다른 것도 하게 되면 이 코드를 기준으로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코드만 보고 천유 거구나, 천유에서도 제품 번호가 몇 번이구나 이런 걸 코드에 담겨두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것만 보면 다 바로 가서 주문을 넣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 천유니까 천으로 하고 제품 번호가 상품 번호가 이거니까 요렇게 입력을 해두면 어때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천이구나 이거 보고 천유인 걸 알고 65420이구나 하고 천유의 62420 제품 번호구나 요것만 보고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구나 얘구나 바로 여기서 주문을 넣으면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이 상품 코드란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거기에서 어떤 고유한 번호를 갖고 있는지를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천에다가 상품 번호를 결합하는 식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코드나 내부 코드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마켓들도 다 하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노출 채널입니다. 노출 채널은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노출이 안 되니까 이걸 안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상품명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언제 쓰냐면 상품명을 이리저리 테스트할 때 원본 상품명 그대로 두고 얘로 이제 앞뒤 바꿔가고 뭔가 상품명 최적화 테스트를 하고 싶을 때 얘를 통해서 바꿨다가 다시 없앴다가 혹은 뭐 다른 걸로 변경했다가 그럴 때 사용하는 거라서 굳이 지금은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네이버 쇼핑에 이걸 체크 안 하면 진짜 안 팔립니다. 이걸 체크 안 했는데 팔린다? 분명히 가족이나 친구, 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체크해야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내 제품을 찾을 수 있다. 결국은 내 매장은 지금 백화점 한 구석인데 백화점에 안 들어가고 어디 뭐 나만 무인도에 열게 되는 거죠.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 다음 전시 상태도 비슷해요. 이걸 전시 중지로 하면 백화점 한 켠에 매장은 차렸는데 제 물건을 다 숨긴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꼭 전시 중으로 하셔야 되고요. 알림받기 동의 고객 전용 상품이 있어요. 요거는 꼭 설정 안함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알림받기를 동의한 고객만 살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뭔가 단계가 더 추가되고 사기가 어려우면 안 사거든요. 내게 명품도 아니고 명품이면 물론 이럴 수 있죠. 동의를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명품이 아니니까 설정 안함을 해주셔야 되고 공지사항도 설정 안함 지금 딱히 공지할 게 없습니다. 안함으로 해주시고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잘못 입력한 게 있으면 여기에 떠요. 상품명에 뭔가 잘못됐다, 카테고리에 점검이 필요하다, 브랜드나 제조사 속성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여기 뜨거든요. 실제로 그런 게 뜨는 게 없으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등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 속도도 올라가고 1일 10개 처음엔 하나, 그 다음 2개, 그 다음 5개, 그 다음 10개 이런 식으로 쭉쭉 해 나가시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주문도 한번 들어와 보고 주문 처리 어떻게 하지? 갑자기 막 민군 동영상 재미없지만 막 찾아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 없이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준을 정해 드릴게요. 그냥 제가 초반에 얘기 드렸죠. 조금 팔리기 시작하고 규정이 조금 더 이제 해야 될 때가 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팝업을 띄워준다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라는 팝업이 뜰 때까지 상품 등록을 꾸준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믿고 따라오세요. 화이팅입니다. 그럼 그 팝업이 뜨고 이후의 절차 과정은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찍어 주실 건가요? 그쵸. 이제 그 다음 매출 구간이라던가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영상도 차근차근 준비할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네,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상품 하나 등록하는 걸 따라 하시는 분도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다 알려드려도 뭐 망하지 않을 거란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고 잘 해내신 겁니다. 이제 혼자 하시다 보면 이게 지겹고 힘들거든요. 나와의 싸움이다 보니까 이게 힘드신 분들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카페가 또 댓글에 있어요. 카페 들어오시면은 매일매일 가공인증 챌린지가 있어요. 30일간 인증을 하면 뭐 프로그램도 써볼 수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남들하고 1일차도 있고 10일차도 있고 누구는 이제 거의 30일차 다 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하고 똑같이 한번 내가 이 챌린지를 성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